이번 시간에는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뉴턴의 만유인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우리는 그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먼저 Gravitational Force,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뉴턴의 중력은 Central Force이다. 그리고 그 힘의 세기는 마이너스 인력이고 GMM R squared ER hat 이렇게 된다. 두 개의 입자가 M과 M, small m과 large M 이렇게 두 개의 입자가 있을 때 이 거리가 R이고, 그럼 거리 제곱의 힘이 반비례하고 어떤 constant, gravitational constant에 비례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 그리고 이 입자는 이쪽 방향으로, 이 입자는 이쪽 방향으로, radial 방향에 다른 입자를 향한 방향으로 gravitational force가 주어지게 되고, 이 small m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걸 R이고 이걸 ER이라고 하는 유닛 벡터, 유닛 레디얼 벡터로 잡았을 때 그 방향이 반대 방향, attractive force, 인력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힘을 주는 potential 에너지는 우리가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potential 에너지, 이걸 마이너스가 왜 붙나 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포텐셜이 낮아지죠. 그 힘의 방향은 포텐셜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힘이 향한다고 했으니까 인력 오케이, 마이너스 사인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U라고 표기를 하는데,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있고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여러 개의 새틀라이트이 있는데, 얘네들은 매스가 작으면 서로의 중력을 무시할 수 있고, 이것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는 태양에서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이 주는 영향력을 쭉 고려를 하면 다른 행성들은 그런 그 질량을 곱하기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친구들, 이걸 테스트 매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질량을 띄워놓고 생각하는 것이 gravitational potential. 여기다가 m을 붙이면 potential energy 이렇게 되도록 스케일을 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중력 가속도를 알면 질량을 곱하면 되게 만들어져요. 바로 이것이 중력장의 세기라고 하고, 그 세기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을 얻을 수 있게 질량으로 스케일 아웃 해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텐셜, 이게 이제 그래비테이션 포텐셜이라고 해요. 전기에서도 포텐셜 에너지에서 질량을 스케일 아웃 해버린 걸 포텐셜,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gravitational constant capital G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실제 측정을 통해서 얻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텐셜을 그레이디언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는 그레이디언트를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힘이 얻어지는데, 그 힘을 이런 식으로 썼다.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장으로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요게 G 이퀄 마이너스 n분지 1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것을 포텐셜이라고 V라고 썼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 이렇게 된다. 전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장이 있으면 electric charge Q가 있으면 electrostatic force EF를 받는데 이때 F가 마이너스 gradient potential energy니까 이때 potential 에너지를 charge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gradient가 되고 electric field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gradient potential electric field 여기는 gravitational field 이렇게 해서 gravitational field는 gravitational force에서 그 테스트 mass의 질량을 나눠준 것. 결과적으로 potential 에너지를 mass로 나눠준 것에 마이너스 gradient를 한 것이 되고, 그래서 gravitational potential이 편리하게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gravitational field를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는 포텐셜을 이용하면 이 포텐셜은 이제 매스가 하나밖에 없죠. 소스의 질량 팩터만 존재하고 그리고 또 R분의 1 이게 스케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하다. 자, 그 상태에서 gravitational field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텐셜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GM 팩터 아웃 되고 1 over R 이렇게 되겠어요. 이 1 over R의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면 gravitational field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 over R의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이거는 레이디얼 방향만 있으니까 우리는 요것만 생각해 줘도 되겠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에 2R 햇이 될 것이다. 물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해서 하는 법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되고 요걸 대입을 해버리면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는 마이너스 R 스퀘어분의 GM 그리고 2R 햇. 자, 여기다가 M을 곱하면 mg 이퀄 마이너스 GMM R 스퀘어 2R 햇 똑같이 gravitational force가 reproduce 된다. 그래서 gravitational potential을 이용하면 계산이 간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divergence theorem을 이용해서 아주 재밌는 일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gravitational field에다가 gradient operator scalar product 하면 이걸 divergence라고 했죠. divergence를 했어요. 그러면 divergence를 했는데 이 gravitational field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divergence gradient 1 over R이라고 하는 거. 이걸 편의상 우리가 A 벡터 스케일러 프로덕트 자기 자신 하면 A의 스퀘어라고 쓰듯이 이것도 이렇게 쓰고 이걸 라플라스의 이름을 따서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걸 오퍼레이터 자체가 E1 hat 라운드 x1 E2 hat 라운드 x2 E3 hat x3 편미분 닷 E1 hat x 편미분 E2 hat y 편미분 E3 hat 엄청 길어 보이지만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버리면 결국 x의 편미분 2번 y의 편미분 2번 그리고 g의 편미분 2번 2번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1 over r이라고 하는 것에 이 편미분을 2번 두탕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두탕을 해보자.
두 번을 해보면, 자, 우리 체인 룰로 이렇게 쓰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x로 한번 r분의 1을 미분하면 r 제곱분의 1이 r로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x로 r을 미분해야 되죠. x로 r을 미분해야 돼. 그것은 제곱분의 1이고 r분의 x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x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데 무엇을? r 세제곱분의 x, 이걸 미분해야 되죠. 앞에 걸 미분하면 r 세제곱분의 1, 뒤에 걸 미분하면 3배의 r에 이게 어떻게 돼? 4가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x, 라운드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또 r분의 x, 여기 x가 있었으니까 놔둬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r 세제곱분의 1이고, 그리고 r의 5제곱분의 3x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걸 세 개를 다 더하면 xyz를 하면 r 세제곱분의 xyz 3개, 그리고 플러스 3개 x제곱 y제곱 g제곱이 나오고 r의 5제곱. 이거 보니까 요거는 r 제곱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r 세제곱분의 3 플러스 r 세제곱분의 3, 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다음과 같은 미분은 r equal 0가 아닐 때에만 그렇게 미분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계산한 결과는 다이버전스 g를 다 계산하면 r이 0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빵이 나온다. 그래서 free space에서는, 다시 말해 여기 캐피탈 M이 원점에 있죠. 원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는 free space가 되지. source mass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free space에서는 divergence gravitational field가 정확하게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0이 되는데 이렇게 g를 보면 이게 그 마이너스 어떻게 됐어? r분의 g, r 세제곱분의 g, m, 이 r hat 또는 이것이 이제 gradient r분의 gm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앞에를 보면 알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치? 또는 이렇게 쓰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0을 넣으면 이상해지잖아. 터지잖아. 이거 머리가 아파. 이럴 때 우리는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시다.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은 다이버전스에 대한 볼륨 인테그랄이 그것을 에워싸는 클로즈드 서피스 상에 다이버전스 없는 오리지널 이 필드의 서피스 적분으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이버전스 시어럼이었어. 오, 좋아. 왜? 이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m e r hat, 여기 m이 없죠. e r hat m이 없죠. g capital M e r hat 이렇게 돼 있었는데 r이 0이 아닐 때는 구할 수 있잖아. 0이 아닐 때 보니까 이게 서피스, 요게 캐피털 M이 안에 들어있지만 서피스 상에서는 정의가 잘 된다. 0이 아니니까. 그럼 서피스 상의 적분으로 바꿔치기 해서 해놓으면 여기 안에 0이 있는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데 그게 잘 모르겠으니까 일로 바꿔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필드를 계산해 보면 요 지점이 이렇게 세어 있고 그 서피스는 레디얼 방향이잖아요. ER 햇의 방향이고 각 지점마다 d 시그마가 있을 때 d 시그마는 dr, r, d 세타, dr이 없지. 서피스니까 dr이 없고 ER 방향이고 이렇게 된 거고
요게 r d 세타만큼 요 길이가 있고 요 길이는 r sin 세타 d 세타 r 스퀘어 d sin 세타 d 세타 d phi 이렇게 되게 돼 있네. 그래서 이거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 하면 ER 스케일러 프로덕트 ER의 스퀘어는 1이니까 그리고 여기 R 스퀘어 여기 문제가 있던 R 스퀘어가 날아가 버리네. 그리고 요것만 남는 꼴이 돼요. 그래서 결국 G.D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 G 캐피탈 M에 D 코사인 세타 D 파이 솔리드 앵글이 요게 2가 되고 요것이 2파이가 되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4파이 GM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적분을 다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얻어지고 이것이 다이버전스 티어럼에 의하면 그 볼륨을 에워싸는 볼륨 저거가 되는데 요것을 이제 디퍼런셜 폼으로 우리 컨티뉴티 이퀘이션 할 때도 이 질 매스라고 하는 게 결국 덴시티에 대한 볼륨 적분으로 바뀔 수 있었으니까 요걸 해가지고 디퍼런셜 폼의 이퀘이션을 얻어낼 수 있겠다. 계속 시그마로 썼으니까 이 A도 시그마로 쓰는 게 낫겠죠. 요거는 좀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A를 그냥 시그마로 원래대로 고쳐놨어요. 여기 이제 G의 크기가 R 스퀘어. 그래도 그 G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R이 있기 때문에 G의 절대값이 아니죠.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틀린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 GM이 된다. 자,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해서 디퍼런셜 폼을 얻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서피스 인테그랄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해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볼륨에 대해서 적분했더니 다 빵이고 0 근처에서만 문제가 됐었는데 그걸 적분을 못해서 괴로워했었는데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해 가지고 서피스 인테그랄로 딱 하니까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와버렸더라. 신기한 일이죠. 자,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매스를 덴시티에 대해서 볼륨 인테그랄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적분이 똑같아서 인테그란드를 모아놓고 보면 우리가 다이버전스 G에다가 플러스 4파이 G M 묶고 볼륨 인테그랄 한 거가 된다. 그것이 0이다. 자, 이때 이 볼륨은 아비트러리 볼륨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x 이퀄 x 제로라고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륨을 아주 찌끄맣게 그 레디어스가 엡실론 되고 엡실론을 제로 플러스로 보낼 만큼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영역에 대해서 하면 이 함수 값은 x가 거의 x0로 프로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에 해당해서 이게 팩터 아웃이 된다. 팩터 아웃이 되면 다이버전스 G 플러스 4파이 GM 인수분해 되고 볼륨 인테그랄을 하게 됩니다. 이 볼륨은 V 엡실론이라고 합시다. 요 반지름이 엡실론 이하로 되는 스페어로 생각한다면
이게 빵인데 0으로 접근할지라도 이 볼륨 자체는 0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걸 나눠버리면 결국 이것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디퍼런셜 폼의 가우스로, 이걸 가우스로라고 해요. 그래비테이셔널 필드에 대한 가우스로는 다이버전스가 마이너스 4파이, 여기 이제 좌변에 있던 거 우변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파이 여기 보면 GM인데 M을 로로 바꿨잖아. 틀렸네. G로가 되겠지. G로. 여기도 G가 빠졌네. 그쵸? 여기도 G로, 4파이 G로. 그거 다 고쳐야 되겠군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로 G가 빠져서 G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어서 4파이 G로 이렇게 되었고, 자, 이게 디퍼런셜 폼 가우스 로가 되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마이너스 GMM R 스퀘어 ER 이렇게 썼는데 일렉트로스타틱 포스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를 쓰고 거리 제곱은 똑같고 여기다가 그 4파이 엡실론 0라고 하는 비례상수 여기는 백큐의 퍼미티비티가 되는데 요게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 들어가고 G 대신에 차지가 들어가요. QQ 그리고 ER 해서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필드를 여기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할 때는 요 M을 날려버렸죠. 요 electric field를 할 때 요 Q를 날려버려요. 그리고 여기 density는 rho는 mass over volume이 되는 거고 이쪽의 density는 charge over volume이 돼요. 그래서 rho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G 대신에 마이너스 G 대신에 1 over 4파이 엡실론 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4파이 G 대신에 요것이 마이너스 4파이 G 그리고 요거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그리고 G 대신에 없지. 자, 그러면 4파이 날라가고 요거 G 날리고 요게 되니까 그러니까 엡실론 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로 되고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요 두 가지를 가우스로라고 해요. 이 가우스로는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써야 된다.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전체를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그럼 여기는 charge가 나오고 여기는 mass가 나오고 여기는 charge가 나오고 그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다이버전스 시어럼에 의해서 이 다이버전스의 공간 적분은 그 필드의 surface area 적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flux가 되고 그 current 얘기할 때 우리 current density d 시그마 해서 적분한 걸 flux라고 했잖아요. 이걸 electrostatic flux 또는 gravitational flux라고 얘기하고 이 flux가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로를 공간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flux는 mass 또는 charge에 비례한다라는 그 공식이 바로 가우스 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전기를 배운 자기장을 배우게 되겠는데 매그네틱 필드 같은 경우는 N극, S극이 항상 붙어 있어요. N극이 어떻게 생각하면 플러스 차지, 이거 S극이 마이너스 차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다이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절대 이걸 자르면 또 다른 다이폴이 만들어져. 자석을 잘라서 N극과 S극을 여기에
도끼로 찍어가지고 딱 하면 이게 ns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게 또 ns로 바뀌어요. 참 ns로 또 바뀌어. 그 정신병자 같이 계속 잘라봐. 절대로 다이폴 그 모노폴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볼륨 안에 있는 일렉트릭 차지를 다 모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찌꺼기가 either positive, either negative 이렇게 or negative 이렇게 될 텐데 매스 같은 경우 전부 다 뿔이니까 그 뿔을 다 모으면 매스 전체 합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네틱 필드는 어떤 볼륨 안에 N극 S극의 그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마그네틱 차지가 0 어떤 볼륨 안에도 마그네틱 차지의 네트 차지는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N 플러스 S가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하면 항상 빵이 나온다는 게 이게 중요한 또 마그네틱 필드의 가우스 로이고 그게 마그네틱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일치하게 돼요. 자,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힘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E를 구하면 그게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고 점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 마스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M과 캐피탈 M과 스몰 M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낸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개, 세 개 하면 걔네 둘을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맨 처음에 얘네들이 무한히 다 떨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하나를 갖고 와. 그리고 하나 또 갖고 와.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와. 그러면 항상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나 다른 모든 힘은 애디티브 하기 때문에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적용이 가능해서 둘 쌍의 모든 가능한 합을 구하면 전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서 세 개가 있으면 1, 2, 3가 있으면 1, 2의 거리 그리고 1, 2의 질량의 곱 그리고 G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2, 3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거죠. 2, 3 그럼 질량 곱 거리 3, 1 3, 1, 2 2, 3 2, 3 됐네요. 그리고 3, 1 3, 1 여기 있고 질량 곱 그것들의 거리 분의 1 그리고 전체 마이너스 붙은 전체 시스템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때 시스템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two body system under gravity. 자, 드디어 케플러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two body 시스템을 고려해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가 긴 여정 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해서 모아 우리가 한 방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포텐셜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두 개의 입자가 서로 x1, x2에 m1, m2가 있을 때 거리가 r이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다. 이때 K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질량의 곱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탄트를 곱해주면 된다. 우리 두 개의 입자의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질량 연결해서 운동할 때 우리가 뭐래서 텐션 구할 때 이상한 질량이 나왔는데 이상한 질량이라는 게 다름이 아닌 reduced mass 두 개의 프로덕트를 썸으로 나누어 준 거. reduced mass 이게 조화 평균하고 매우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reduced mass가 튀어나오고 그때 reduced mass의 relative coordinate R1, R2 여기에 두 개의 위치 벡터의 difference relative displacement를 R이라고 relative coordinate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conjugate momentum이 다시 말해 R 닷에다가 M1, M2가 아닌 mu를 곱한 것을 conjugate momentum이라고 했고 이렇게 쓴 것이 전체 시스템의 relative kinetic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딱 알았어요. 또는 2분의 1 mu r 닷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하자는 거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먼저 센터 매스에서 풉시다. 그 전체 시스템의 키네틱 에너지는 토탈 m의 2m 분의 c PCM 스퀘어 플러스 2뮤 분의 P 스퀘어. 이렇게 P는 뮤 R 닷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었는데 이거가 날아가는 시스템. 센터 매스. 센터 매스에서는 이거에다 요게 센터 매스 요거 나누기 캐피탈 M을 하면 센터 매스인데 센터 매스가 빵인 데서 생각하자. CM이 오리진에 있으니까 항상 빵이다. 그럼 이게 빵이야. 그리고 relative coordinate이 x1 빼기 x2인데 그게 두 개가 있으면 x1, x2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x1 빼기 x2라는 벡터가 나오고 그것을 r 벡터라고 했는데 이걸 radial 방향이라고 놓자. r hat r 이렇게 해서 radial 벡터라고 놓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 이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바로 이렇게 바리센트릭 코디네이션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디스턴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디스턴스가 r인데 여기다가 m1 곱하고 m2 곱하면 m1 곱하고 m2 곱해서 더하면 빵이죠. 뮤 빼기 뮤잖아. 그치? 뮤r 빼기 뮤r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리듀스드 매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그 내분점 M1과 M2가 그 내분점 삼각 그 두 개 점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이게 무거우면 이쪽에 더 가깝게 이게 무거우면 이쪽에 더 가깝게 그래서 센터 매스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요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의 질량의 역으로 여기 M1이면 이게 M1이니까 M1의 위치 그러니까 M2 M1 이렇게 역비례가 되고 서로 부호가 반대인 이유는 하나의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 전체를 R이라고 하는 것을 둘이서 잘라 먹는데 반대쪽으로 해야지 이제 센터 매스가 오리진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히 다 준비가 다 됐다. 그럼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잖아. 회전 circular motion 한다라고 했을 때 원운동을 하면 R이 있고 여기에서 1로 가는 건 R 닷에 해당하는 거고 1로 가는 것은 R 세타 닷 이렇게 서로 수직인다는 사실을 알았죠. R 닷은 그러니까 그 X 벡터의 닷은 레디얼로 쓰면 이렇게 R 닷의 ER 방향과 R 세타 닷의 E 세타 방향 이렇게 요 두 개가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레디얼과 탄젠셜 방향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 전체 키네틱 에너지는 센터 매스가 빵인 그런 곳에서 전체 키네틱 에너지는 당연히 2분지 1 뮤 r 벡터 닷의 스퀘어인데 r 벡터 닷 여기 x 벡터 닷 r이죠. r relative coordinate니까 이 r 벡터 닷의 스퀘어는 바로 r 닷 스퀘어하고 r 스퀘어 세타 닷 스퀘어 이렇게 두 개의 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이게 reduced mass가 된다라는 거. 이건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뉴턴의 세계 법칙을 할 때 그래비테이션을 안 배웠던 이유가 이 모든 툴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한 방에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알았고, 키네틱 에너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어. R 크로스 P, X 크로스 P.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자, 이때 우리가 그 여기에 나와 있는 x1, x2 요게 나오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여기에 r 방향 그리고 세타 방향, r 방향, 세타 방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r 크로스 p인데 그 이쪽은 플러스고 둘 다 플러스고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가 돼서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캔슬이 되거든요. 그죠? 이 전체를 계산하면 이거는 위치 벡터가 레디얼 방향이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때 레디얼 방향의 성분은 다 없어져 버려. 레버암으로 작용하는 게 레디얼 방향이기 때문에
세타 방향의 속도만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걸 계산을 하면 r 스퀘어 세타 다시 되죠. 전부 다 r 스퀘어 세타 다시고 여기를 보면 여기 뮤가 있죠. 여기 뮤가 있죠. 얘는 똑같은데 요것만 다니까 합치면 1이네. 그러니까 뮤 r 제곱 세타 다시 전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컨주게이트 모멘텀 P가 뮤 r 벡터의 다시였고 앵귤러 모멘텀은 뮤 r 제곱 세타 닷 E3 햇 이렇게. 이 두 개가 있으면 항상 이 힘은 힘을 이렇게 주고받고 그 전체적으로 이게 오빗을 만들게 되면 어떤 평면을 만들지 3차원을 만들지 않아요.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커브를 만드는데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질 않아. 물론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생각하면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냥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거지. 자,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우리 가고 싶진 않고 뉴턴 역학에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되게 되어 있다. 왜냐면 센트럴 포스로 힘을 주고받는 두 개의 시스템은 항상 앵귤러 모멘텀을 보존한다라고 했죠. 그걸 이용하게 되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되니까 이 노멀한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두 개의 입자의 운동이 항상 이 E3의 perpendicular plane, 그러니까 x1, xy 플레인 상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오빗이 엘립스가 된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엘립스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클도 만들어지고 파라볼라도 만들어지고 하이퍼볼라도 만들어지고, 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지오메트릭 오브젝트가 그냥 가상적인 게 아니라 다 물리 현상에서 튀어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왜 그런지 그냥 계속 어려운 문제만 푸는데 푸는 이유를 안 가르쳐 줘.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한테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워야지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심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개발한 수학을 하는 사람이건 물리를 하는 사람이었건 그 모든 사람들, 물리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거에서 모두 다 수학에서 가져가가지고 수학에서 뭘 대단한 듯이 처음부터 다 아는 것처럼 거의 거짓말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 문제를 풀어야지,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하나하나의 글자의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상관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수학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겠지. 자, 방금 얘기했듯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썸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E3 햇에 비례하고 이것이 constant of motion이에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바뀔 수가 없어. central force이기 때문에 internal two body system, 뭐 n body system이건 뭐 우리가 system of particles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서로 internal force가 센트럴일 때는 무조건 컨설브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constant of motion이다. 그러면 이 constant라면 우리가 에너지 컨저베이션 이런 거 할 때 그 운동 방정식을 그냥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스케일러 이퀘이션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여기 우리가 딱 반칙을 할 수가 있어. 이게 conserved quantity니까 이 r과 theta dot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reciprocal. r 스퀘어가 커지면 theta dot은 작아지고 theta dot이 커지면 r 스퀘어가 작아지고, 그래서 프로덕트가 constant가 되도. 그래서 그걸 small l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의 orbital angular momentum을 constant라고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total mechanical energy도 conserve 하기 때문에 E가 또 constant예요. 그러니까 E와 L이라고 하는 두 개의 constant가 있기 때문에 아주 strong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R theta dot은 R dot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얼 방향의 라디어스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태양이 sun이 있고 여기 earth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R이 1을 그려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R이 늘어나는 요걸 보통 R 미니멈 요게 R 미니멈이라고 하고 여기를 R 맥시멈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서 이 R 다시 0이 되는 지점은 미니멈인 지점과 맥시멈인 지점에서 R 다시 0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R 다시 R이 증가하는 구간, R이 감소하는 구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를 이펙티브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펙티브하게 쓴다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쓰여지죠.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어디 있어? 여기에 키네틱 에너지가 여기 있지. 이게 키네틱 에너지인데 이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요게 포텐셜 에너지죠.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이 컨스탄트인데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R 방향만 우리가 생각하면 요거를 radial kinetic energy를 요게 끄집어내면 rotational kinetic energy는 U effective라고 하는데 여기다 흡수를 시키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R 스퀘어, 세타 스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conserved, angular momentum이 conserved quantity잖아. 그래서 그 mu r 스퀘어 세타 닷을 L이라고 해버리면 세타 닷이라고 하는 것은 L 오버 mu r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R 디펜던트한 함수로 세타 닷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세타 닷을 날리고 R만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이 L 스퀘어 오버 2 mu r 스퀘어라고 하는 게 바로 탄젠셜 키네틱 에너지, 탄젠셜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에 그냥 흡수를 시키자. 왜냐하면 R 디펜던트 함수로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R만의 공간에서 봤을 때는 이게 R 닷의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해서 이게 여전히 컨스탄트인 상태가 된다. 그리고 R 방향의 R 함수의 형태가 R 스퀘어 분의 1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가 특이해진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실 이런 형식의 요 포텐셜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의 미니멈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평형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의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레디어스에서 빵이 되는 지점인데 이것을 세마일라투스 렉텀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나와요. 이 알파가 나중에 수소 원자의 문제를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대충 풀었던 보어 레디어스에 해당하는 거기에까지 양자 역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물리량입니다. 세마일라투스 렉텀. 그래서 이거를 풀면 이 상황에 따라 여기에만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포텐셜이 그러면 서클이 되는 거야. 그것을 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고정이 돼가지고 그대로 계속 돌아다닌 거. 그 다음에 엘립틱 모션은 여기에 포텐셜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서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엘립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여기 아슬아슬하게 이걸 통과해서 나가는 건 파라볼라. 파라볼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unbounded 시스템으로 그냥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 그것을 hyperbolic orbit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꼴 빵일 때 파라볼릭, 엘립틱 오빗은 네거티브일 때 에너지, 여기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프로 보기로 합시다. 자, 이 두 개의 썸이기 때문에 얘가 R 스퀘어 분의 R이 0으로 갈 때 R 스퀘어 분의 1이 훨씬 더 크게 터지기 때문에 1 오버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래 그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앵귤러 모멘텀의 이펙트에 의거해서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는 갑자기 여기가 들어 올려져 가지고 무한대로 터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mu r 스퀘어 세타 다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부터 튀어나온 거였죠. 그래서 그 탄젠셜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의 텀이 그 원 오버 R 스퀘어의 이펙티브 포텐셜의 컨트리뷰션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이게 음침한 골짜기로 가던 것을 뒤돌려 가지고 오히려 플러스 무한대로 만들어 가지고 포텐셜 웰을 만들어서 이 웰이 만들어지면 어떤 주어진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의 밑으로만 allowed region이 만들어지고 클래시컬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포텐셜로 가게 되면 이건 키네틱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나오면서 속도가 이미지너리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allow 되지 않는다면 forbidden region이 된다라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너무 낮으면 존재하지 않았죠. 너무 낮으면 그냥 그 달라붙어. 오빗을 만들지 않고 너무 인력이 세니까 여기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그 빨려 들어가. 그냥 그냥 붕괴해 버리는 거지. 오빗이라는 건 계속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야 되는 돌지 못하고 그냥 사망해 버리는 콜랩스 한다라고요. 그런데 마지널리 겨우 맨 미니멈으로 살아나는 게 세마일렉텀 알파일 때 살아남는데 그게 바로 서클이 된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R이기 때문에 레디어스가 바뀌지 않는 것을 서클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에너지가 되면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엘립스라고 합니다. 여기가 R 미니멈이고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 엘립스가 된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할 건데 가깝고 멀고 이게 R max, R min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엘립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뭐 거리의 합이 뭐 일정한 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연필로 해가지고 줄해가지고 마음대로 만드셔. 만들면 뭐해? 그런 게 존재해야 할 거 아니야. 수학 체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엘립스고. 그럼 여기 너무 뻔하지. 여기서 조금 더 찔끔찔끔 올려가지고 이게 무한히 여기에 달아갈 텐데 왜냐면 R이 커지면 얘는 사망하고 얘만 살아남는데 얘가 R이 무한대일 때 0으로 달라붙으니까.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escape velocity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구에서 뭘 위성을 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빗을 만들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화성에 가려고 할 때 이 지구의 오빗을 벗어나 버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절약을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우리는 파라볼릭 오빗을 따라서 겨우 해서 벗어나서 영원히 가면 무한대에서 겨우 가서 정지해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게 파라볼릭 오빗이라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서 뭐 보이저 몇 호예요. 외계를 지금 탐사하려고 보내는 거 그런 거는 하이퍼볼릭 오빗으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 이 바깥에 나가서도 여전히 속도가 살아남아 있어서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파라볼라, 하이퍼볼라, 엘립스, 서클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연 현상에서부터 튀어나온.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맞혔냐? 케플러가 이거를 눈이 빠지게 이 숫자들을 보면서 얻어냈는데 이 숫자들이 누가 만들었냐? 티코 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맨 눈으로 하늘을 보고 관찰해가지고 행성의 위치의 좌표를 다 찍어 놓은 거를 케플러가 조수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엘립스라고 하는 걸 찾아냈다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콘을 자르는데 콘을 수직으로 착착착 자르면 서클이 되고 약간 삐켜서 자르면 엘립스가 돼요. 그리고 삐낄 정도가 요 경사면을 따라서 각도가 똑같아져 버리면 이게 이제 쭉 늘어나게 되는 그게 파라볼라. 그리고 아예 그냥 가파르게 수직으로 촥 잘라버리면 얘는 영원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직선으로 가죠. 쌍곡선. 그래서 이게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이게 로브 오빗이
케플러의 first law인데 그는 엘립스를 우리 지구와 같은 것은 계속 트랩이 돼가지고 R 미니멈, R 맥시멈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엘립스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었죠. 그런데 그게 이 모든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세마일라투스 렉텀이라고 하는 알파를 만족하는 이 레디어스를 만족하는 이 원운동을 하는 이 지점으로부터 모든 에너지 레벨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쉬운 방정식이 얻어진다. 여기에서 이 R과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 R이 뭐냐? 우리 출발점이 X1, X2 두 개의 입자고 그 두 개의 입자의 거리를 relative coordinate이라고 했잖아요. 그 R이라고 하는 것은 X1 벡터와 X2 벡터의 크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앵글 세타를 도입해서 여기 센터 오브 매스가 있을 거고 센터 오브 매스에서 좌표를 해서 세타를 구하고 탄젠셜 방향과 레디얼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를 분리해서 레디얼 키네틱 에너지만 킵하고 탄젠셜 키네틱 에너지는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요것이 L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 탄젠셜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를 레디얼 방향의 포텐셜 에너지,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결국 이 R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센터 매스로부터 이 입자의 거리가 아니라 두 개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더니 이때 이제 이센트리시티라고 하는 엡실론이 나오는데 이 엡실론이 결국 요거에 관련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게 네거티브, 바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바운드 시스템인데 이게 네거티브 에너지입니다. 네거티브 에너지일 때만 네거티브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만 바운드 시스템이고 에너지가 0보다 클 때에는 바운드 시스템이 언바운드 시스템이고 0일 때는 겨우 그 무한대로 가서 정지해버리는 파라볼릭 시스템이고 그러면 에너지를 대입하면 에너지가 0인 거가 가장 기준인데 0이라는 게 파라볼라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에너지가 0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 그게 이센트리시티가 1이지 exactly 1이 되고 그리고 네거티브일 때 그러면 less than 1 그리고 less than 1인데 요 지점 뮤 스퀘어 L 스퀘어 오버 뮤 K 그게 이제 R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여기에 요렇게 될 때는 어떻게 그래서 이게 파지티브면 1보다 커지고 터지는 거고 그 0일 때 파라볼릭 폼이 되고 네거티브 이게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되면 바운드 시스템이 되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때 정확하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센트리시티는 0가 되면서 서클을 만들고 그때 레디어스를 세마일라투스 렉텀 알파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 스퀘어 오버 뮤 K에 해당한다 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아주 자세한 데리베이션은 K-pop 가이드북 클래시컬 메카닉스 CM20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풀려져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최종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앵귤러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의 플레인을 만들고 이로부터 시간의 개념이 이 안에서 튀어나오게 돼요. 이게 세타 닷은 d 세타 오버 dt니까 그렇게 해서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서 각도와 시간을 연관시킬 수가 있고 이걸 r 스퀘어 d 세타라고 요거는 섹터의 에리어가 되겠죠. 결국 오빗의 전체 에리어를 적분하게 되면 그 오빗의 피리어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오빗의 피리어드 계산은 우리가 하모닉 어실레이터,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터를 아크사인으로 적분해서 얻은 그 결과가 있는데 그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엘립틱 오빗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포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것이 무한히 무거우면 포커스에 그 별이 정지해 있고 나머지 그 행성이 이 바깥의 오빗을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그 질량이 같은 두 개의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좌표축을 잡은 것은 inertial reference frame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움직이면 그러면 머리가 빙글빙글 도니까 고정을 시키고 하나를 고정시키고, 우리 relative coordinate의 definition이 x1과 x2의 벡터의 relative displacement의 magnitude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r과 θ를 주고서 이 오빗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책에서 배운 것은 이런 좌표계를 가르쳐 주지 않고 원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를 배우거든. 그래서 그 코닉 섹션은 이게 원칙적인 표현 방식이고, 그리고 이때 R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에 있을 때지 원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엘립틱 오빗 그 코닉 섹션의 문제를 풀 때 헷갈려서 여기다가 R 세타를 집어넣고 푸는 게 있는데, R 세타는 우리가 알던 그런 그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기하학적인 모양과 애널리틱하게 문제 푼 게 여기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적분들이 나와요. 미적분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배우지 못하더라도 이 컴플렉스 베리어블 이런 데 가면은 배울 수도 있는데, 물리에서는 1학년 때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다. 한번 재미있는 적분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물리 책에서는 이런 적분을 다루지 않고 그냥 원의 면적은 고등학생들도 할 줄 아는 거니까 중고등학생 아는 수준으로 엄청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계산하는 법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답만 이렇게 베껴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 물리적으로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고, 수학책에 나오는 수많은 재미없는 문제에 비해서 의미를 갖고 계산해 보는 것이니까 꼭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서클로 오빗일 때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정리를 해 놨고요. 이퀴밸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비티에서 꼭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그래비테이션 악셀러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양쪽에 캔슬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subscript를 inertial mass하고 gravitational mass 두 개를 다른 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F equals ma라고 하는 거는 그 이너시아에서 태어난 거고, 얼마나 관성의 법칙에서 태어난 거고, 오른쪽에서는 gravitational force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mass가 같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은 자연히 inertial mass와 gravitational mass를 같도록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로부터 아인슈타인은 gravitation이 그냥 보통의 힘과는 전혀 다른 공간 지오메트리를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다른 펀더멘탈 포스는 다 퀀타이제이션이 가능해서, 그래서 퀀텀 필드 티어리로 설명이 다 돼서 유니파이가 되는데, 오로지 그래비테이션만 유니파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그런 특징에서 튀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너럴 렐러티비티가 뻥이냐? 절대 아니고, 실제로 수성과 같이 빨리 도는 행성이 앵귤러 모멘텀 보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항상 그 오비탈 플레인이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프리세션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것이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승리가 되겠죠. 우리는 매일 GPS를 이용해서 우리가 버스를 타건 자가용을 타건, 요새 GPS 안 달린 차가 없죠. GPS는 5m, 10m 이내의 정밀도로 우회전, 좌회전 하라고 얘기하는데,
GPS의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게 General Relativity와 Special Relativity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루에도 10몇 킬로미터씩 전혀 다른 데이터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 Relativity가 그 소설이다? 무슨 맨날 쌍둥이 가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Everyday Life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Relativity가 뭔지 이해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저기 상사 소설 속의 얘기만 하는 거고 그런 게 Relativity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Relativity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우회전 하라고 했는데 10km 뒤에 우회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걸 어떻게 상용하겠어요? 여러분 물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산수만 한다든지 그냥 컴퓨터 엔터 치면 답 나오는 것만 하면 앞으로의 삶을 살기 힘들어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GPS를 가진 모든 나라들은 GPS 데이터를 다 꺼버릴 거예요. 우리 자신의 GPS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길도 못 찾아가. 그런 상황에 뭐 핵폭탄으로 뭐로 다 타격해버리고 망하게 만들 거야. 그 자기가 살아나가려면 물리적인 지식, 단순한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기초적인 지식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 말. 감사합니다.